자, 봅시다. 그럼 이거 하고 비문학 바로 넘어갑시다. 자, 구문학 파트부터 같은데 91번부터 다음 중에서 신라 향가가 아닌 것은 그랬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 돼, 지향해야 돼. 지양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좀 봐줘야 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보면은 숙세가라는 건 언제의 노래입니까? 백제의 노래입니다, 사실상. 사실 우리 문학사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참 낯선 것들. 됐죠? 92번 다음 중에서 한글로 전해지지 않는 시조 그랬습니다. 자, 삼위인곡, 정읍사, 누황사, 청산별곡 다 그런데 뭐는 풍요는 향가입니다. 향가. 그래서 향찰 표기로 된 향가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93번 다음 중에서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현존하는 향가 중에서 해성가는 최초의 작품으로 8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 향가는 몇 구체부터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 거죠. 그럼 최초로 나온 작품은 몇 구체다? 4구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최초의 작품이 뭡니까? 서동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충담사는 19체 향가인 안민가와 창기파랑가를 남겼다라는 거 맞죠? 각각 위안과 대고화상이 역대의 향가를 모은 3대목이 있었다는 것은 삼국사기 기록이 있고 균여전에는 향가가 3구 6명의 형식으로 짜인 것도 맞고 원앙생가와 천수대비가는 불교 신앙의 향가 맞습니다. 94번 향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문제는 3번 답지를 좀 보면 향가는 화랑, 승려주 등 주로 당대의 지배층이며 문제 없습니다. 특히 화랑의 작품 14수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다. 자, 화랑의 작품이 14수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은 게 아니고요.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승려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5번 정읍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백제에 창작된 거 맞고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 비는 것도 맞고요.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가요도 맞는데 주술성을 지닌 집단 가요는 뭐죠? 집단 가요는 구지가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96번 괄호 안에 해당하는 제목과 지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자 상궁유사에 있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요. 뭐죠? 임금과 아버지, 신하와 어머니, 백성과 어린아이를 빗대서 이야기한 거 안민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지었죠? 충담사가 지었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9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 앞에 나왔습니다. 95번 문제에도 백제의 서정가요고 행상 나간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 정읍사입니다. 98번 다음 중에 민요풍이 사행시가 아닌 거 모죽지란 건 몇 구체? 8구체 향가. 우리 향가 개념 정리할 때 4구체 향가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가 있죠? 서동요. 그쵸? 8구체 향가에서 알아두는 건 뭐가 있습니까? 모죽지란가와 처용가. 10구체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세 가지 정도는 안민가,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뛰어난 두 작품이 더 있죠. 뭐 제망매가, 찬, 기파랑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99번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정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고려가요는 뭐가 됩니까? 형식이 몇 음보로 3음보 형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라는 연이 나눠지는 것도 있고 또 후렴구가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라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웁니까? 고려가요의 특징, 형식상 특징하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치사한 문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음 후렴구가 발전됐고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됐고 주로 서민들의 진솔한 정서를 표현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됐죠? 그런데 고정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100번 다음 중에 고려시대 작품이 아닌 것 상충곡은 조선시대 작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쌍화점은 굉장히 야한 노래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쌍화점이라는 영화 봤죠? 아, 그 송지효인가? 여자 배우가? 주진모하고 조인성하고 송지효가 나온 거 그 동성애도 있고 하여튼 좀 야한 노래예요.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만두는 안 주고 뭐합니까? 내 손만 잡는 거. 굉장히 야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뭐가 야해.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야한 노래고요. 바람핀다는 노래입니다. 101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망매가 문제없는데 2번 가시리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려 가요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도랑성 달인들이 했던 노래는 가시리가 아니고 뭡니까? 서경 별곡입니다. 가시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 덜러 어디 살라고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한님 보내옵니 가자마자 곧 돌아와 주세요 한 노래지 서경을 배우 즉 지금의 평양을 배경으로 한 노래는 아닙니다. 가시리는. 정답은 2번이고요. 102번 다음 고대 가요 중에서 향가의 잔존 형태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향각의 여요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전해지는 겁니까? 고려시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과 정이 정답이 되고요. 103번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3호곡은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미 모자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노래, 즉 어머니의 사랑 노래죠.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 아니고요. 청산별곡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아니라 내우외한 안으로는 무신정변, 밖으로는 몽고의 침입 때문에 못 살겠다고 도망간 노래고요. 서경별곡은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진 노래가 아니죠. 서경별곡은 고려가요니까 연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연체입니다. 동동은 달그리 형식 맞죠? 송축과 연모의 정을 노래한다. 송축은 몇 년에 있습니까? 1년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04번 다음 작품들을 시대 순서에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향가인 서동요, 청산별곡은 고려, 삼인곡은 조선 전기, 어부사시사는 조선 후기, 일동장유가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의 노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아우 치사해 정말. 그렇죠? 기출변형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작품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일까요? 한 작품 한 폭이 작은 풀일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비에 젖지 않나니 더구나 잎이 넓은 군자풍 동그라미 파초임이라. 그러면 파초지만 파초가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군자의 기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군자의 기품을 가진 파초니까 나도 누구처럼 파초처럼 뭘 갖고 싶은 겁니까? 군자의 기품을 갖고 싶다 이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빗방울을 데리고 논다. 한 마리 쥐볼이 일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뭐하지 않는다? 물에 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이 몸가짐이 우아 왕비 같은 백조다. 그러면 뭘 갖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초를 갖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라도 무엇만 있다라면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니까 지조입니다. 2번 문제 살짝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살짝 별표 치시고요. 요 근래는 요런 식의 형식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요거를 빨리 진도를 빼고 나서 나중에 볼 때 뭐 한다? 최근에 3년의 기출문제 보면서 유형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재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연도를 다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보면은 요즘의 근래의 작품들은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지향하는 문제들은 나오지만 지양해야 되는 문제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중 의연한 정신적 긍지가 가장 동그라미 치시죠. 가장 잘 드러난 것 그랬습니다. 의연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의연한 정신이 뭘까요? 의연한 정신. 1번 가부터 볼까요? 가나니아 한낱 남루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살 속에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우리들의 마음 미주지가 마음씨까지야 가릴 수가 있겠냐? 그럼 가나는 뭐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죠 지금? 가난한 상황이 있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목숨이 가다 농을쳐 휘어드는 오후 때가 되거든. 오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때 오후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점심 먹고 수업할 때가 있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물론 아침도 졸리지만 특히 언제가 졸려요? 밥 먹고 바로 그때가 가장 졸리죠. 그럼 나른한 시간입니다. 아주 힘겨운 나른한 시간에 오후 때가 되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않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머니 이마라도 짚어보아라.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뭐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어느 가시덤불 쑥굴형에 놓일지라도 힘겨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세모 돌리시고요.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자욱기 낄 일이요
그러면 의연한 정신적 긍지가 가장 잘 드러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더라도 맨 마지막 보면 뭐처럼 우리는 뭐 하겠다. 뭐처럼 뭐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입니다. 자아의 심리 정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심리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 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리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니음만, 기억만 보면 뭘 느끼는가요? 거리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뭘 느낍니까?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윤동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좌절이 끝나지 않는 거죠. 윤동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참회, 반성과 참회죠. 그래서 뭐가 있다? 의지가 있는 시인이죠. 그래서 소극적 저항 시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거리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뭘 느끼고 있다? 좌절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괄호 칠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한다라면 역설적 표현입니다. 괴로운데 행복하게 살겠대요. 마지막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만 볼까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밑줄 칠까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하늘과 땅에 뭐를 느꼈습니까?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동생과 자신과의 거리에 대한 좌절을 드러내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서는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좀 잘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형식의 문제가 더더욱이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발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표현상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발상은 생각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뭘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딱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지규적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지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생각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상황 갈 때라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있죠? 상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 있죠. 지금 갈 때가 상했으니까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니 뭐만 깊다라면 상황 갈 때라도 뭐만 깊다라면 뿌리가 깊다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깊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밑둥이 잘려도 뭐 하더라도 상황 갈 때는 뭐가 왜? 밑둥이 잘린 거죠. 지금 이렇게 잘려서 상하더라도 뿌리만 깊다라면 뭐 할 수 있대요? 새순이 돋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 상황이라도 뭐만 있다라면 이러한 조건만 있다라면 뭐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별표 치세요. 이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 상황을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라면 이런 조건만 있다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한결 더 뭐 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출제를 가만히 보면 문학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들 확실하게. 다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잘 보세요. 이제 상한 갈대에서 누구? 부평초 잎이죠.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추론해 보세요. 뭐가 있다라면 뭐가 된다?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분명히.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고이면 물이라는 게 있다라면 뭐가 된다? 꽃은 피워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 동그라미 치시고요.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 동그라미 치시고요. 켜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나 뭐가 있다? 물과 등불은 있으니까 그 고통을 뭐하지 말고 고통을 뭐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수용하고 극복하면 물도 있을 거고 등불도 있을 거다.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다? 꽃을 피울 수 있고 새순을 돋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자 고통이여 삶아 떼고 가자 그러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반복적인 구조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구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한다라면 이것만 있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죠. 그럼 가만히 보면 형식이 어때요 지금? 유사한 형식을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표현? 대구적 표현. 정답 몇 번 그러면? 1번입니다. 이해됐죠? 넘깁시다. 6번. 다음 작품의 밑줄 친 세장 구름의 의미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 여러분들 이럴 때 보통 또 의미관계를 얘기한다라면요. 관계니까 뭐가 됩니까? 동일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포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계를 따질 때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나누면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도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선생님 저는 그걸 아는데요. 문맥을 보면 모르겠어요. 방법 없습니다. 계속 할 수밖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나는 세 장을 하나 샀다. 세 장. 느낌으로는 어때요? 여기까지만 보니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세 장 하나 샀으니까. 그걸 더 볼까요?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네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세 장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죠. 왜? 무엇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까? 감옥. 가둬놓는 감옥이니까 억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통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다시. 처음에 그것은 발이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세 장에 모난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구름 동그라미 쳐보고요. 구름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잇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세 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은 세 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어디에 올려놓는다?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탕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이다. 잘 보세요. 그러면 세 장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억압하고 가둬놓는 대상이라면 구름은 뭐 하는 거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한다? 긍정적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는 뭐가 된다? 대조. 하나는 억압, 구속, 하나는 자유.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찾는 게 좋아요? 긍정과 부정이냐를 찾고 긍정과 부정이 여러 개가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엔 억압하는 거냐? 풀어주는 거냐? 요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산호 동그라미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그럼 하늘은 내가 무엇하는 것? 지향하는 것. 산호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 그쵸? 내가 바라지 않는 것. 그러면 일단 1번은 이 관계가 형성되죠. 분명히. 긍부정. 2번 철 따라 바람 불고 가는 소소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펴낸 그 넓은 그늘. 나무는 제자리의 선체로 흘러가는 천년의 강물이다. 그러면 나무와 그늘은 뭡니까? 나무가 뭐한 거? 베풀어 놓은 게 그늘이니까 서로 대립적인 관계는 될 수가 없고요. 3번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꽃이 피는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도 없이. 자 보세요. 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추론해보세요. 님이죠. 꽃이 피는 건 님과 뭐한 거? 만난 거. 사랑. 할 때는 잠깐인데 지는 것, 헤어지는 건 정말 뭐하더라? 아, 피는 건, 사랑하는 건 힘들지만 님과 이별하는 건 정말 쉽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누굽니까? 님이죠. 그럼 꽃과 그대의 관계는 뭐는 아니다? 대립적 관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꽃은 사랑, 그대는 님이니까 어떤 관계? 인과관계, 원인관계 정도는 되겠죠. 왜? 사랑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니까? 님이 필요하니까. 4번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냐?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삽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치면 그러면 삽은 뭘 상징한다?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겠죠.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리고 앉아 밑줄 쳐놓고요. 담배나 피우고, 담배를 어떻게 피우고 있습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피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삽도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죠. 힘겨운 노동자의 삶이니까. 오히려 이 둘은, 이 삶은 누구다? 노동자의 삶을 나타내는 거니까 서로 뭐 포함관계 정도는 되겠죠. 부정적인 삶에서 노동자처럼 산다. 이렇게 되지만 대조적인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출변형 문제를 낼 때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됐죠? 자, 7번의 정답은 4번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8번 한번 가겠습니다.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는 빠르게 왔는데 다음 작품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정리해보면 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청산이 있는 거죠. 청산 누구죠? 여기가? 무등입니다. 광주! 군산! 어디에 있는 산? 광주에 있죠. 광주.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답은 다 얘기해놓고. 무등산. 가봤어? 아니요. 왜? 아이 참, 이 군산에서만 있지 말고 좀 넓은 세상도 보고. 무등산 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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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봤습니다. 공항 가면서 살짝 지나가면서 맨날 듣던 무등산이 여기구나. 이게 뭐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가봤어요. 광주를 뭐 가볼 일이 없어서. 산 가는 거 되게 싫어해. 누가 산 가자면 막 하네.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산 가는 걸.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우리 가끔씩 부인님이 자기야 산에 한번 갈까? 누워버립니다. 저는 누워로 못 들은 척 가자 그러면 막 딴짓하고 한 두세 번 얘기하고 있으면 잠깐 있으면 나 차에 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슬쩍 나가고 좀 시간을 벌다가 다시 들어와요. 아예 가자는 얘기도 안 해. 이제 산에 가서 올라가는 걸 싫어해. 군대에서 그렇게 가면 됐고 뭐 얼마나 더 가야 돼 산을. 나는 자연인이라도 아니고. 근데 산에 가서 노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등산하는 걸 싫어해. 너무 힘들잖아. 가도 계속. 산이요, 여러분들 산 가봤어요? 근데 산을 왜 질렸냐면 산이 바로 앞에 정상이 보여. 눈앞에서는 되게 가까워. 3시간을 걸어가야 돼. 한라산 가봤어요? 저기 정상이 눈앞에 보여. 20분 가면 되겠다. 한참 가야 됩니다. 이게 인내심이 필요해 이게. 그래서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굳이. 그리고 먼 놈의 산행을 가는데 그렇게 옷에 투자를 많이 해. 운동화 신고 가면 안 돼. 운동화 신고 가니까 창피하더라고. 또 운동화 신고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운동화들 밑창이 괜찮아서 잘 돼 있잖아. 근데 가는데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해. 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 옷도 또 뭔 놈의 지팡이를 들고 다녀. 노인이야? 스키 타? 뭘 편해. 그냥 가야지. 왜 가? 에베레스트를 가지. 그래서 등산에 이렇게 가는데 무슨 살을 빼겠다고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와서 술 먹고 뭐 살을 더 찌우고 내려오니. 그래서 저는 그냥 밑에 그냥 남들 올라가면 밑에서 미리 터 잡고 전 그냥 먹습니다. 도토리 묵이나 전.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시원한 바람 쐬면서. 어차피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시원한 바람 불고 산 냄새 다 나요. 맞잖아. 아주 갔다 오세요. 먹는 거지 뭐. 자, 갑시다.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읽어봤으니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가난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빠르게 읽었지만 남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가난한 상황인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한다? 여기 나오는 남루한 것일 뿐이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상황은 가난이지만 이게 뭐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가난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상황 자체는 가난이지만 그 가난이 우리의 생활을 가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됐죠? 이렇게 할까요? 가난이 무엇을? 우리 삶을 무엇 할 수는 없다? 가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우리의 삶은 어떤데? 우리는 타고난 살결이란 거. 거기에 예를 그대로 들면 타고난 살결이란 타고난 마음을 이놈의 가난 따위가 가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나 힘겹게 살더라도 괜찮아. 뭐 우리가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돈 없으면 어때? 자기야 어때? 괜찮지 나랑 사는 거. 이런 마음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상은.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른다? 자연이 청산이 뭘 기르듯이 청산이 뭘 기르듯이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칭이 되는 게 이 무등에는 뭐가 있어요? 갈매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한 갈매빛이 있듯이 이거는 산의 순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모습을 가난 따위는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산이 뭐를 기르듯이 여기 보니까 뭐죠? 청산이 지랑을 기르듯이.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길러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산이, 순수함을 가진 청산이 지랑을 기르듯이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기릅니까? 자식을 길러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식을 길러내기 위해서 뭐 어떤 시간이 되더라도 오후의 시간이 되더라도 즉 힘겨운 시간이 되더라도 서로 내외가 무엇하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로 뭐 쓰다듬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죠. 서로 내외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면 이러한 힘겨운 삶이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마음처럼 길러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가 강한 겁니까? 뭐가 굉장히 강해요? 전달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힘든 삶을 살더라도 뭐 하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다음 작품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쑥구렁과 옥돌 같은 대조적 심상을 이용해 삶에 대한 태도 드러내는 것도 맞고요. 첫째 행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가난해봐야 그거는 한간 남녀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가난 따위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거니까. 3번 이 시에서 듣는 이는 우리 그대라는 표현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동질감을 느끼는 다수 맞는데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 시의 화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냈죠. 우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도 굉장히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현재 지향일까요? 과거 지향일까요? 미래 지향일까요? 미래 지향적 시입니다. 왜 현재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극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 지향적인 겁니다. 자, 다음 작품에 대한 분석, 해설하란 얘기입니다. 나는 화자입니다. 이제 너 세모 돌리시고요. 슬픔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싸가지 없는 사람인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너에게 슬픔을 주겠대요. 왜? 너가 어떤 사람이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요? 슬픔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슬픔을 주겠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 어떤 슬픔인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슬픔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뭘 몰라? 슬픔을 모르니까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적 대상입니다. 그럼 어떤 슬픔이길래? 자, 괄호칠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너를 위하여 여기까지 괄호 쳐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할머니 어떤 힘겹게 살아가는 할머니죠.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고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너. 그 힘겨운 사람들의 뭐를 모르는, 슬픔을 모르는 너를 위해서 뭐를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확장해보면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뭐를 주겠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두게 해주겠다. 이해되셨죠?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슬픔은 누구만 갖고 있는 겁니까? 귤 파는 할머니만. 너는 뭘 몰라요? 행복만 갖고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다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무관심한 너, 밑줄 무관심한 너, 계속 눈물,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뭘 느끼지 못합니까? 슬픔. 그러니까 이웃에 뭘 느끼지 못해요? 슬픔 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뭐를 주겠다? 슬픔의 눈물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내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슬픔을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입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공유하겠다 이거죠. 슬픔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너에게 이웃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슬픔을 가르쳐주겠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시예요. 그러면 1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해서 현실적이다. 맞겠죠 분명히. 두 번째, 화자인 나는 슬픔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맞아요? 아니죠. 화자인 나는 소외된 사람은 아니죠. 뭡니까? 이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존재,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픔을 아는 존재인 나는 누구에게?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는 너에게 뭐를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청자인 너는 기쁨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우리 모두. 맞죠? 그동안 남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이기적 태도에 대해서 반성의 계기를 주고 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0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박남수의 기차. 낯선 시죠 사실은. 람프불 동그라미 치시고요. 램프죠. 뿌얀 대합실에는 미초치과 여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밤이겠죠. 젊은 여인과 늙은이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흔들렸다. 내가 가면 내가 으득해 눈을 감는단 말인가. 경편열차의 기적이 마을을 흔들 때 여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찻장에 눈물을 글썽글썽하였다. 내가 가면 누굴 믿고 난 살란. 차가 굴러나가도 밑줄치고 차가 굴러나가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대합실에서 이걸 보고 차가 굴러가니까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시간에 경과합니다. 이거. 늙은이는 사설을 짓거렸다. 내 놈의 기차가 내 며느리를 끌고 가쉬다가래. 그러면 여기 볼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와 이별 장면입니까? 며느리와 이별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적절하다는 건 시간의 흐름의 바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합실 이야기가 있다가 기차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늙은이와 며느리가 공간적으로 멀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늙은이의 독백과 화자의 서사적인 진술 맞고요. 4번을 왜 틀렸을까요? 화자는 자신이 목격한 바를 노인의 시점에서 구슬프게 아닙니다. 화자는 그냥 전달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담담하게 목격한 장면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조라고 하죠 여러분들?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만 전달해 주는 거. 무슨 어조? 관조적 어조, 관조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11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으니까 화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화자는 지금 옆 속에 있어요. 그러면 잔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잔은 자연 속에서 마시는 잔이 뭘까요? 100% 무슨 잔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술이겠죠. 술잔이겠죠. 당연히. 자연에서 마시는 술은 100% 뭐다? 풍류흥이다.
그러면 이건 좀 아셔야 되지. 자, 그러면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외로워요, 쓸쓸해요? 여러분들 잠들고 혼자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외로운 겁니까? 쓸쓸한 겁니까? 뭐죠? 외롭고 쓸쓸하겠죠? 끄떡끄떡하면 안 돼. 산에서는 혼자 있는 게 뭐예요?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잖아. 산에 있으면 자연 친화니까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고전시에서는 좋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여유라고 봐야 돼요? 외로움이라고 봐야 돼요? 여유 또는 한가함, 이렇게 봐야 되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봐봐. 그립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임이 오는 임과 사랑이 중요하다, 아니면 자기 혼자 쇠주 한잔 하는 게 더 좋다? 쇠주 한 잔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에 있으니까. 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산에 님이 오는 님과 사랑하면서 님이 오는 반가움도 필요 없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나는 뭐야? 나 못내 좋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어느 삶에 더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뭘 느낀다? 만족을 느끼고 있다. 왜? 자연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이 나왔다고 해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때 님은. 자 1번 인간이 해우의 반가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해우 아닙니다. 비교했을 뿐이지. 영군의 정 더더욱 아니죠 지금. 3번 은사가 뭡니까? 숨어 사는 선비니까 보통 자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일지사라는 말을 줄인 거니까요. 한정, 정이죠. 지금 한가한 거죠. 한정을 인간의 해우의 반가움과 비교하여 표현했다. 뭐가 더 좋다? 그래서 은일의 한정이 더 좋다 이거죠 지금. 정답은 3번이고요. 도도한 치움. 취음은 맞을 수 있지만 도도한 겁니까? 나 어때? 괜찮지 않아? 이게 싸가지 없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면 아주 싸가지가 없죠. 풍류를 은유적으로 표출은 맞습니다. 근데 도도한 게 틀렸습니다. 자 14번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제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과 정서 표현 방법 미주치고요. 유사한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이 못 오든가 무슨 일로 못 오든가 너 오는 길에, 자 너라는 사람이 오는 길에 너는 지금 와요 못 와요? 못 온다고 얘기했죠. 뭐를 쌓고요? 무쇠로 뭐를 쌓고 성을 쌓고 성 안에 뭐를 했대요? 다시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뭐를 짓고 집을 짓고 집 안에 뭐하고 뒤주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점점점점점 문제 유형이 용어들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수능식으로 돌려 바뀌고 있다라면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점층적? 점층적이란 말 안 쓸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거는 나열이 된 건 맞죠 분명히. 뭐가 나열됐습니까? 나와 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나열 열거는 맞죠 분명히. 그러면 점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좁아진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이런 건 점점 뭐라고 할까요? 구체화된다라는 거죠. 시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니까 자세히 보여요? 멀게 보여요? 점점 자세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에이?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경에서 어디로? 근경으로 시선도 이동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와 유사한 게 뭘까요? 자 1번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뭐 하습니까?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암돌적기 숫돌적기 배목걸새 크나킨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창의 종류를 나열한 겁니다. 점점 작아지거나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따금 답답할 때면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추상적인 것을 무엇화시키고 있다?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함이란 걸 창을 내고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개를 여러 마리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냐?
미우님이 오면 꼬리를 회치고 띠락나리락 반겨서 내닫고 고우님, 즉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나르락 캉캉 짖어서 뭐하게 한다?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그릇에 많이 있듯 너 개 줄 거 없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 보세요. 이미 돌아오는데 누가? 개가 고우님이 오는 걸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누구에 대한 개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개에 대해서 뭐 그래서 쉰밥이 많이 있어도 너는 안 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한 거는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서 좋다고 하면서 오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막 하면서 멀리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를 원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 임에 대한 원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 키워본 사람들은 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동생하고 싸워본 적이 있죠. 근데 동생이 잘못한 적 없어. 나는 엄마나 아빠한테 욕을 먹었어. 화가 나 안 나. 나니까 동생에서 누나 뭐해? 안 가! 이러잖아. 있어 없어? 사실 동생한테 화날 일이 아니고 누구한테 화난 거를 부모님한테 화난 거를 누가 화풀이 한 거예요? 얘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왜 밥 안 줘? 걔가 뭔 잘못이 있어? 걔 분신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르렁 거리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밥이 있어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 여러분 잘하잖아. 누나 1,000원짜리 있어? 나 좀만 빌려줘. 까져! 있어도 안 줘! 막 이러잖아. 쉰밥이 있어도 너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우회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님에 대한 원망을 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빗대서 욕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작품 많지 않습니다. 고전에서. 뭐가 있을까요? 서경벌고서 님이 누구 배 타고 저 떠나서 꽃을 꺾을 건데 님에게 욕 못하니까 누구를 욕해버려요? 뱃사공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하니까 집안은 풍비박산 돼버리려 그랬죠. 니각씨가 바람났는데 짜씨가 지금 여기서 배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 정도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3번 귓돌이 저 귓도람이 어여쁘다 귓도람이 어인 귓도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혼자 울어. 미주직가요. 사창 여인잠을 살짝 또 끼웠느냐. 그러면 사창은 여자가 거처하는 방이니까 귓도람이가요. 처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원망의 대상입니다. 왜? 나 잠잤는데 이제 막 깨운 거야.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투어라. 저게 비록 미물이지만 하찮은 동물이지만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방에 내 뜻을 하는 건 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도 없는 방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깨우니까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을 아는 동병상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귀뚜라미에 대한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감정의 변화 또는 뭐의 변화? 태도에 뭐가 생기고 있다?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죠? 이 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같이 대천바다 동그라미 한가운데에 일천석 실은 배 동그라미 배에 노도 잃고 닷도 끊어지고 노총 동그라미 끊어지고 돛대 동그라미 꺾어지고 치 동그라미. 그러면 넓은 바다에서 배의 부분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물이 구체화되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먼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축소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 다음 작품에서 배공루와 공수에 쓰인 수사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금난골 돌아들어 촉성루에 올라가니 배공루 남은기둥 배공루가 뭡니까? 누가 거처하는 거?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그곳에 기둥 4개가 남아있구나. 공수의 성냥인가? 공수가 뭡니까? 중국의 유명한 장인입니다.
장인의 솜씨인가 귀신의 무엇으로 도끼로 다듬었구나. 쿠테야 육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자 이렇게 나오면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백옥경은 누가 사는 곳?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공수의 솜씨는 뭡니까? 그만큼 뭐가 아름답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한번 그냥 맘먹고 내본 겁니다. 몇 명이나 맞출까? 알아보고 맞추는 거죠. 17번.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도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나오니까. 17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거 18곡입니다. 자, 이 한거 18곡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거기 보면 뭐부터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항상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 뭐가 있다? 정보가 있다. 힌트가 있을 거다. 자, 볼까요?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밑줄. 작품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밑줄 치시고요. 됐죠? 근데 이 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은 다만 충효 동그라미.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를 거냐? 그러면 자기는 평생 뭐만 하겠다? 충과 효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일까요? 아니면 속세일까요? 기본적으로 속세입니다. 왜? 충효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에 대한 충, 가족에 대한 효니까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고자 하니 밑줄 칠까요? 10년을 허둥대노라. 그러면 10년 동안 멀리 이루지 못했다? 충과 효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확장을 해보면 자기는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두 번째, 개교가 이렇더니 밑줄 공명이 늦었어라. 이거 나오니까 그거예요. 그럼 연결해보니까 공명이 늦었다는 건 뭡니까? 부귀공명할 때 무슨 공명이라고 봐야 돼요? 벼슬. 왜? 연결을 해본다라면 그러니까 공명이 늦었으니까 남보다 뭐가 늦었습니까? 뭐 관직에 늦게 갈 수도 있고 관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출세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임금 곁에 점점점 다가갈 기회가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충에 대한 게. 부급동남에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노라. 그럼 뭐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분명히. 됐죠? 세 번째 연 볼까요? 비록 못 이뤄도 임천 동그라미. 임천이 뭐죠 여러분들? 임천, 한흥, 천석고왕, 산수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연. 그러면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갑자기 생뚱맞죠 지금. 앞에 이 두 연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귀공명, 입신양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갑자기 여기서는 뭐? 임천이 더 좋대요. 무시모조도는 전로한가하니 조만간 밑줄. 세사를 잃고 너를 쫓겠다. 어디를 가겠다니? 세상을 잃고 너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무시모조는 전로한가하니까 나는 무심어조 고기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부터는 갑자기 뭐가 된다? 자연 친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강호에 놀자니 강호 동그라미 치시고요. 놀자니 밑줄. 임금 동그라미 져버리겠고 밑줄. 그럼 강호는 뭘 상징하는 거죠? 자연에 놀자니 누가 생각나고? 임금이 생각나고. 다시 임금을 섬기자니 즐거움이 어긋난다. 그건 뭐 하는 중입니까? 자연과 속세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다. 혼자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1번 일수는 시상전개의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요. 이수의 개교는 일수의 충유와 연결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3번 삼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이수에 드러났다. 여러분들 이수에는 뭐였습니까? 속세고 삼수는 자연이고 사수는 자연과 속세에 대한 갈등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연결됐다는 게 그거예요. 일수와 이수에서는 뭘 한 거고 입신양명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좀 늦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가고 자연내에도 놀아봤으니 마지막 사수에서는 나 입신양면 해야 되는데 근데 자연 좋아. 자연에 놀고 싶은데 아니야 난 입신양면 해야 돼. 이렇게 갈등을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됐죠? 그래서 사수는 이수와 삼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거 맞고요. 18번 다음 밑줄진 19 중에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기억과 유사한 거 그랬습니다. 기억. 기억의 표현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창의 여인잠을 살짝 또 깨웠는구나. 뭘까요? 단어. 어떻게 살짝 깨워? 자는데 뭐 살짝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살짝 깨웠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는데 누군가 살짝 깨울 때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이럴 때 번뜩 일어나요?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살짝 깨워요, 막 깨워요? 막 깨우는데 마이크가 이쪽 보면 거실에서 내가 어디서 밥 먹어 소리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학교 방송국 수준 아니에요? 아니면 와가지고 뭐예요? 등짝 때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가출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가출한 거예요? 안 계셔? 별 차이 안 나? 근데 왜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며칠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왜 특히나 고등학교 때가 그렇게 잠이 많아.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그냥 기절 수준이고. 근데 중고등학교 잠을 자는데 방학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깨우던데? 밥 먹고 다 치워버려. 깨끗하게. 근데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깨어납니다. 왜냐면 밥이 없으니까 내가 밥을 안 해먹으니까 반찬까지 다 정리해버려. 근데 그다음부터는 신경이 자면서도 온지 밥밥밥 생각이 드나봐. 다가서 엄마 밥은 이제 할 거야 이러고. 참 우리 어머니도 참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 됐죠? 자, 어쨌든 봅시다. 단어 찾으란 얘기입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뭘까요? 역설. 3번은 아무것도 아니죠. 4번은요 지규법이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진 시어 중에서 기억과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 한번 볼까요? 보슬보슬 봄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못에 내리고 찬바람 장막 밑줄 치시고요. 스며들 때 뜬 실은 실은 밑줄 못내 이겨 병풍이 기대니.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뭐 있는 상황입니까? 시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럼 상황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 그런데 봄비든 찬바람이든 내가 부정적 상황에 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배경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긍정으로 봐야 돼요? 부정으로 봐야 돼요? 부정. 나의 부정적 상황을 무엇하는? 부각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1번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그러면 여기서 맷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화자의 분신입니다. 맷버들 꺾어서 심어두고 보세요. 왜? 밤비에 새 잎과 꽃이 나거든 날인가 여겨주세요 그거죠. 그러면 맷버들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해달래요? 나로 생각해달래요. 뭐가 나오면? 비가 내리면, 밤에 비가 내리면 그때 나 좀 생각해주세요 이거니까 이때 밤비는 나를 생각해주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부정이 아니고 얘는 오히려 긍정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2번 구렁의 낮은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봄비가 내리니까 풀이 뭐가 됐습니까? 기른 거죠. 또 알아야 할 일이 없으니 그 안이 좋겠느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 교환하노라. 그럼 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봄비에 절로 길어서 시름이 없는데 우리는 시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봄비는 풀을 길러내는 것. 긍정적 대상이 되는 거고요. 3번 비 오는 데에 들에 가랴. 사립 닦고 소 먹여라. 장마가 매양이랴. 쟁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살의 긴 밭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이때 비는 뭡니까? 그냥 자연적 배경입니다. 그냥 긍부정도 없습니다. 마지막 오동에 듣는 빗발 동그라미 치시고 무심히 들었지만은 나의 시름이 많으니 잎잎마다 수성이다. 그럼 빗발이 하니까 나의 무엇이 시름이 많아진 거죠. 그 비가 잎마다 다 나의 시름소리가 들린다 이랬으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비문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